평화를빕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칸 경제의 시작점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당시 한참 성장하던 상업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부 이탈리아의 대부분 도시들은 독립적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추세로 형성되고 있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이 지방 정부들은 종합적인 법률 체계나 효과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은 행정가들이 아니라 상인, 은행가, 지주계급 등이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자신들의 도구와 자본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당시에는 교회가 금지하던 대출 사업도 상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상인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를 단순한 옷감 거래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시장, 장터 등에서 옷감과 옷을 거래했고 또 대량의 옷감을 구하기 위해서 매년 프랑스 샴파냐로 옷감 구입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의 재산은 현금, 예금, 대출이자 그리고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 성당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습니다. 13살부터는 아버지의 일을 본격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성장 배경이 상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당시 새롭게 번성하던 경제 그리고 금융체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체계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아가 그 체계로부터 수혜를 입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프란치스칸 시민경제의 시작과 관련해서 재화와 돈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 대한 첫 번째 전기를 작성한 토마스 첼라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돈의 축적자가 아니라 재산 낭비가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자기 앞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그 재화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데 더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다른 전기를 보더라도 아시시 청년 모임을 위해서 자비를 풀어서, 즉 사비를 풀어서 연회를 베푸는 모습도 묘사가 됩니다. 사실 여러 맥락을 놓고 보더라도 프란치스코가 애써서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뒷배경엔 부자 아버지가 있었고 굳이 자기 앞으로 돈을 쌓아놓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 부자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회계 이전의 재산에 대한 체험은 회계 후에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초기 프란치스코는 인근 도시 폴리뇨로 가서 아버지의 옷감은 물론이고 자신이 타고 갔던 말까지 모두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프란치스코는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궁리저궁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시시로 돌아오는 길에 프란치스코는 오래되고 낡은 성당 하나를 발견하고 그 성당의 담당 사제에게 자신이 번 돈을 건네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또는 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의 태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는 돈 또는 금전적인 부 앞에서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자신은 그 돈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 돈이 성당을 수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돈이 자신의 수중에 있음에도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나 쓸모가 없음을 분명하게 자각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데 익숙한 프란치스코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그 돈이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하느님과 관련된 무언가에 쓰임새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토마스 첼라노라는 전기사가가 프란치스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라틴어 단어에 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펠릭스 메카톨이라는 표현으로서 번역하자면 훌륭한 상인 또는 성공적인 상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능란한 장사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경제적인 용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거룩함을 인간 조건과 맞바꾸고 당신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인간의 유한한 조건과 맞바꾸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펠릭스 메카톨이라는 표현이 이미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첼라노가 프란치스코를 표현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즉 프란치스코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자신의 지상적 부와 재화를 하느님의 사랑과 선함을 드러내는 천상적인 부와 맞바꾸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후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주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는 그 유명한 장면은 재산 또는 경제적 부에 관한 프란치스코의 결정적인 태도를 묘사합니다. 전기사가 토마스 첼라노는 이 장면을 끝으로 프란치스코의 초기 회개 시절에 대한 묘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장면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나체로 서서 자신의 옷을 모두 육신의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느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아버지임을 선포합니다. 이 장면 안에서 드러나는 프란치스코의 강한 확신과 행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하면서도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며 따라서 프란치스코 역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완전한 가난의 삶을 선택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순전히 영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제적인 시각으로도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옷감을 파는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상업적, 물질적 재산을 완전히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부모의 유산과 경제법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사건도 경제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논합니다.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따라 같은 가난을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복음 3덕 중 하나로서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감사롭고도 겸손하게 사용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경제 원칙, 즉 집 관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를 따라 나선 수많은 프란치스칸들 역시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주교 앞에서 보인 바로 그 경제 원칙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앞서 프란치스코의 부와 돈에 대한 태도를 묘사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상인 아버지가 언제나 프란치스코의 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자신이 굳이 무언가를 자기 앞으로 축적하거나 아껴서 모아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프란치스코는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여전히 재화를 축적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거나 모아두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의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최고의 풍요로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선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여전히 그 어느 것도 소유하거나 축적하거나 따로 모아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보았기에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하느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칙이 이후 발전과 확산과 번성을 지속하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경제 원칙, 즉 집관리 원칙이 된 것입니다. 이 가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드 랑홈은 중세학파의 경제학이라는 대단히 두꺼운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랑홈은 중세 파리 대학 학문 전통 안에서 프란치스칸 경제 이론을 발전시켰던 중세 프란치스칸 학자들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발전시킨 경제 이론을 프란치스칸 경제학이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릅니다. 그렇게 프란치스칸 경제학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프란치스코가 시작한 삶의 원칙으로서의 가난이 이제 하나의 경제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에 기초한 프란치스칸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과 실천은 훗날 중세 유럽인들의 경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과 실용적인 경제해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란치스칸 시민경제의 중심 영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